1981년 9월 30일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나고야를 누르고 올림픽 개최 국가 중 최초의 변방의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됩니다.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개최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언제부터 서울이 되었을까요? 1970년 춘천의 중도에서 청동기 유적인 적석총이 발견됩니다. 이곳은 오랜 기간 발굴되지 않다가 2008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대형 리조트 개발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2014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이 8,000년 전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전 세계 고고학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5일 결국 병신 같은 레고랜드가 개장합니다. 왜 한반도는 땅만 파면 고대 유적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고대 한반도에는 드루이드가 존재했었다.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고대 역사의 퍼즐을 맞춰봅니다. 쌍팔년도 멘트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쉐올, 고대 한반도의 드루이드입니다. 마치 대체 역사의 스토리처럼 들리죠. 자, 주제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힙합 뮤지션 이 카니에 웨스트는 지난 8월 23일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150분의 리스닝 파티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도 아니고 관객과 음악만 같이 듣는 리스닝 파티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생소합니다. 이 카니에 웨스트는 이례적으로 리스닝 파티 시간 전부 마이크를 직접 잡고 노래를 불러서 대한민국의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카니에 웨스트는 2022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still in the dark ages. We attack each other. Mentally, we go back to the rap stuff with me and Drake. We in World War III. This is warfare right here. What they do, people can comment on you online that you don't know. You can't come see them. You know what I'm saying? It's in Korea, the suicide rate is crazy. People's esteem, how you feel about yourself, body dysmorphia, overdoing it with the drip and all that. 카니에 웨스트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증오가 넘치고 한국인은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외모 강박증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최근에 소외된 20, 30대 젊은이들의 고독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의 리스닝 파티에 광야의 지저스처럼 등장합니다. 자, 그중 특이한 점은 유노마이스와 자신의 딸이 공연한 음악이 바로 bomb, 폭탄입니다. 자, 퍼포먼스가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인의 멘탈리티를 걱정하는 카니에 웨스트가 휴전 국가에서 광야의 지저스처럼 나타나서 폭탄을 노래했다. 자, 이것은 위로인가 경고인가? 자, 로브맨은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별한 지지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대선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대선 결과가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 9월 10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토론회의 최대 화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and look at what's happening to the town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It's not going to be Aurora or Springfiel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they're so embarrassed by it.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I just want to clarify here. You bring up Springfield, Ohio, and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자, 특이한 점은 사회자로 나온 ABC 뉴스 앵커 데이비 뮤어가 마치 사전에 질문을 미리 알고 트럼프의 주장에 개입해서 직접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먹는 IT인에 대한 소스는 J.D. 밴스의 고향 오하이오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난 8월 16일 오하이오 캔턴 이 길에서 고양이를 먹는 27세의 알렉시스 페럴이라는 흑인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녀가 IT 이민자 출신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 경찰은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라고 발표합니다. Go like this. Did you eat that cat? Did you eat it? No, why'd you kill it?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인구 5만 8천 명 중에 30%, 최근 5년 동안 2만 명의 IT 이민자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이민자 문제로 물가, 실업, 주택 가격이 폭등합니다. 현지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자 개와 고양이의 루머까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일부의 부두교도 IT인 중에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인들의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계산된 발언입니다. 2020년 9월 9일 밥 우드워드 레이지에서 이 트럼프의 사위 제럴드 쿠슈너는 장인인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는 앨리스 인 원더랜드의 채셔캣과 같다.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언 채셔캣은 고양이를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트럼프에게는 100가지 그림자가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길을 가지만 결국 채셔캣처럼 목표점으로 간다. 지난 9월 15일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 5번 홀 수풀에 숨어서 라이플 암살을 시도한 58세의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이 비밀 경호 요원에게 발각되어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는 트럼프의 지지자였다가 암살범으로 돌변하게 된 것이죠. 비밀 경호국과 미국 플로리다 경찰은 그의 소지품 중 전 세계인에게 트럼프를 암살하면 15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자폐 편지를 증거로 공개합니다. 자, 이게 누구 돈일까요? I speak a lot about the leaders of Iran. Yet at this pivotal moment, I want to address you, the people of Iran. I want to do so directly, without filters, without middlemen. That regime plunges our region deeper into darkness and deeper into war. Every day, their puppets are eliminated. It would stop wasting billions of dollars on futile wars across the Middle East. It would start improving your lives. Our two ancient peoples, the Jewish people and the Persian people, will finally be at peace. Israel stands with you. 자, 이것을 보고 열받은 이란은 바로 다음 날 10월 1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도자 하니에의 암살을 보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18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란은 보복 공격은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본거지 레바논 베이루트에 미사일 공격을 해서 사망자가 현재 2천여 명이 넘어가고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레바논의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상전이 본격화되면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CIA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주 이상한 3가지 영상을 공개합니다. 자, 새 영상은 이란어, 중국어, 북한식 한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은 CIA 정보 제공자가 VPN, 이 토르 브라우저를 어떻게 사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은폐하고 CIA에 접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CIA가 유튜브에서 정보원을 모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휴민트가 파괴된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에 가까운 최고 적성 국가에게 보내는 의도적인 경고입니다. 자, 이제 본래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언제부터 서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가? 이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한반도의 남쪽은 제조선, 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미군정이 설립됩니다. 초대 군정관은 존 리드 하지 중장입니다.
1946년 8월 10일 미군정은 서울시 헌장을 공표합니다. 자, 식민 시절 경성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헌장 1조 1항에는 서울이라는 수도명이 역사상 최초로 사용됩니다. 서울시 헌장은 서울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Municipal Corporation, 이 특별자치지역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특별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서울이라는 수도명이 갑자기 등장했는가? 학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 셔벌이 되고 이에 비읍이 묵음화되면서 서울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명칭은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쉐올, 그 뜻은 죽은 자의 무덤이자 망자의 영혼이 머무는 사후세계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것을 하데스, 지옥, 타르타루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고대 게르만어의 한료, 영어의 헬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이 죽은 자의 무덤에는 망자의 영혼이 있다. 고대 게르만어로 스바바, 영어의 소울이 됩니다. 서울의 슬로건은 최근에는 아예 마이 소울, 서울이라고 하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서양의 시간을 초월하는 고난이도 퍼즐입니다. 이 관련 자료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시면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조선은 아침의 광명, 새벽의 빛, 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선 왕조가 1392년에 처음 건국되었을 때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고대사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앞에 고를 따로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전한시대 역사가 사마천은 한반도에 최초로 존재했던 국가는 9개의 검은 머리의 민족을 나타내는 구리, 구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코리아의 어원이 됩니다. 중국 후한시대 한자어 사전 이 설문해자에서는 그들은 동쪽의 이방인, 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와 오제봉기에서는 기원전 2600년경 중국 문명의 시조 황제 헌원이 동이족과 치열한 전투, 이 탕록지전을 벌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려의 통치자는 치우이다. 그에게는 80여 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 황제 헌원은 치우의 팔을 잘라내서 겸비총이라는 무덤을 만들었다. 치우는 동이족의 천자, 신의 아들, 전쟁의 신, 바로 치우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뱀을 밟는 불길함과 고기를 탐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천의 기록은 치우를 요괴로 묘사합니다. 6개의 팔과 4개의 눈, 소의 뿔과 발굽을 가지고 있고 이 머리는 구리로 되어 있다. 이 폭우와 안개를 일으키는 도수를 부렸다. 자, 이 내용을 보니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엔키두의 묘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귀면화가 치우의 대표적인 도상학적 형상입니다. 자, 20세기 민족 종교 태백교의 교주 이유립은 사료 출처가 불분명해서 학교에서 부정당하는 환단곡이라는 상고사 문헌을 집필합니다. 여기에서 동이족 치우는 한민족의 고대 역사이자 조상이라는 독자적인 주장을 합니다. 중국 건국의 신화, 사망오제, 반인반수의 태호, 복희, 염제농신과 그들의 후예인 오제, 황제, 헌원과 치우에 대한 기록은 사마천과 선진시대 설화집, 이 산해경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마천이 동이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치우를 괴물로 묘사했는가? 아니면 그는 진짜 괴물인가? 자,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1908년) 일본의 고고학자 노리류조는 한반도의 북쪽 요하 랴오닝성에서 대량의 옥기, 도기, 석기,
적석청을 발굴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 문명을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원인 황하 문명보다 2000년이나 앞서 있으면서 고구려의 전형적인 돌무덤인 우화량 적석청과 토기 여신상, 다양한 모양의 옥기가 발견됩니다. 자, 이 유물들 중에는 부엉이, 타락천사의 몸통, 우로보로스형 뱀 상징물이 있습니다. 자, 요하 문명의 적석청 유골에서는 편두형의 인골도 등장하는데 하플로 유전자형 N1형은 현재의 한국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초기 인류의 형태입니다. 자, 기원전 200년 전 진나라의 6대 왕 시황제는 만 12세의 나이에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자신의 무덤인 진시황릉을 건설하라고 명령합니다. 진시황릉은 세냥, 이 함양에 있는 4000년 이상의 연대미상의 7기의 대형 석조 피라미드와 유사한 양식입니다. 진시황릉의 폭은 350m, 이 높이가 73m에 달합니다. 진시황릉은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의 아멘티홀처럼 이 30m 깊이부터 지하 4층의 대형 궁전이 건설됩니다. 그 주변에 수은강을 만들었다. 중국의 고대 연금술에는 이 수은은 악령을 물리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진시황이 수은 중독으로 50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진시황릉에서 약 1.5km 거리에 이 1974년 중국의 한 농부에 의해 그 유명한 병마용의 4개의 갱도가 발견됩니다. 자, 이 대단한 고대 유적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각기 다른 얼굴의 6,009의 토기 병사와 40여 대의 전차가 발굴됐습니다. 고대 전투부대를 비장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재현한 병마용을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진시황 즉위 200년 이전부터 축조를 시작한 만리장성은 그 길이가 중첩된 지역을 모두 합하면 6,000km에 이르며 그 경계가 한반도까지 이어집니다. 그 용도는 흉노와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때까지 축조 기간이 1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자, 만리장성이 진시황 사후에도 계속 축조된 것은 그의 치적 혹은 야망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대체 누구를 막기 위해서 이토록 처절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일까? 자, 이것은 모두 황제 헌원이 싸웠던 동이족의 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병마용과 만리장성은 아마 죽어서도 그들을 막아내려고 했던 의지였을까요? 24사 중 송나라 역사서 이 신당서는 신라의 기원은 사만 중 진한이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 백제보다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다. 사만의 한은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컸던 것인지 사람이 컸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한이 대한제국의 한, 이 현재 국호인 대한민국에도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은 대체 얼마나 큰 나라였을까? 유사고고학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륙 백제설은 중국의 산둥 지방의 백제의 고유 지명과 이 백제성을 가진 거주자들이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백제인이 외로 진출해서 고대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는 사실은 현재 가설이 아닌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백제식 유불과 석조 고문이 한반도 서쪽과 오사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자, 이 중에 일본 전역에 5,200기가 발견된 고대 야마토 정권의 전방 후원부는 이 전라남도에서도 발굴됩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이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1996년 이 삼국의 일식 관측 지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신라의 초기 관측지는 중국의 동남부 지역, 후기는 현재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한 뒤 당나라는 신라 문무왕을 현재의 중국의 산둥 지방,
계림부 대도독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은 신라의 영토 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고려 김부식의 삼국사기 34권 지리지의 내용 중 신당서의 신라전에 수록된 이상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신라 시대의 장인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시기는 신라가 한반도를 점령한 후기 시대의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자, 신라는 동쪽으로 장인을 막는다. 장인은 키가 3장, 약 9m의 인류로 톱날 같은 이빨에 갈고리 손톱을 가지고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고 금수를 씹어 먹는데 혹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인을 얻으면 의복을 짓게 한다. 그 나라는 산이 수십 리나 이어져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 철압으로 막는 관문이 있다. 신라는 항상 노를 쏘는 군사 수천 명을 두어 이를 막게 한다. 신라의 동쪽의 장인 이 야만인에 대한 기록은 일본 헤이안 시대 설화에도 등장합니다. 온이는 검붉은 피부에 검은 털, 짐승과 같은 이빨을 가진다. 사령과는 달리 실제로 살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들은 귀문, 동굴과 같은 특정한 통로를 통해 드나들고 있다. 일본의 나라현 아스카 지방에는 오니가 사용했던 고대 유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니의 도상학적인 표현은 메소포타미아의 파주주, 삼국시대의 김연화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한 역사적 사료는 전부 어디로 갔는가? 진시황 사후 승상이었던 이사가 기원전 213년 제자백과, 병법, 약초학, 점성학을 제외한 서적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 당시에 사라진 서적은 대부분이 고대 중국의 신비학 문헌이었다고 합니다. 자, 기원전 212년 초나라의 왕 항우는 함양에 가서 진나라 시대의 지식인 460명을 모조리 생매장시키고 모든 서적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틀어 그 유명한 분서갱유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조선에서도 발생합니다. 충주 서고의 서적을 모두 시로라고 명령합니다. 태종의 어명은 이랬습니다. 신비지사, 서효사는 절대로 펴보지도 말고 따로 봉인해서 올려라. 이 책은 괴탄스럽고 불경한 것이다. 근대 민족사학자 단재 시채호는 이 신비지사가 한민족의 고대 역사서이자 고대 조선의 삼신상제에 올리는 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원은 이 서여사의 내용을 보고 크게 경악하게 되었다. 지금은 모두 소실된 신비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조왕 70국. 명나라의 4대국이었던 조선이 고대사의 조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자, 과연 명사대주의 때문에 신비지사를 그토록 불경하게 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문헌을 필사적으로 전부 소멸시켜야 하는 금기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중도 유적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연대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대 8,000년 전의 역사가 한 곳에 이어져 온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헌원 시대, 이집트 고왕국, 수메르 시대보다 수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대홍수 이후의 고대 인류에 가장 가까운 유적인 것이죠. 2005년 블랙락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인수합니다. 멀린은 아서 왕의 마법사 이름이죠. 그리고 2010년 중도의 레고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전 세계 고고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5일 세계적인 고대 유적을 박살내고 드디어 같은 레고랜드가 개장합니다. 레고랜드는 2년간의 누적 적자가 현재 288억이 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멀린사에게 100년간 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지자체 투자법인 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해서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이를 부채로 남겼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1000가구, 즉 인구수로 치면 4,000명 이상이 거주했던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고대 도시입니다. 주거지 내에 대량의 지성묘, 고인돌이 발견되어
그 용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동검, 청동거울, 세영검, 빗살무늬토기, 격자무늬토기 등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유물은 중국의 요하, 한반도,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습니다. 히틀러와 아흐네르베가 정의한 고대 아리아인은 게르만족뿐만이 아니라 대홍수 이전의 전승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대 민족을 통칭합니다. 밀레투스 출신의 그리스 역사가 헤카테우스는 헤로도토스, 키케로와 공통적으로 트라키아의 북쪽에 북풍의 신 보레아를 넘은 아틀란티안의 후손인 하이퍼보레안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헤카테우스는 그들을 하나의 부족이라는 켈토이, 켈트라고 지칭합니다. 역사가 스트라보, 아엘렐리아누스, 디오도로스는 켈트를 갈리아인으로 규정합니다. 갈리아를 정복했던 가이아스 율리어스 카이사르, 시저는 갈리아 정복기에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갈리아의 분파는 아이두이족과 세카니가 있다. 세카니는 게르마니와 연합해 아이두이족을 괴멸시켰다. 세카니는 두 지배계급이 있는데 전사, 한쪽은 두루이데스다. 두루이데스의 기원은 브리타니아다. 자신들을 시간을 통제하는 지하세계의 신 디스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들은 제사장이며 범죄자를 재판하고 병역 면제와 면세 혜택을 받는 최고 지도자이다. 이 평민들에게 두루이데스의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파문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이다. 불멸의 신의 강력한 권위,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음으로써 전사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유럽의 바이킹은 죽으면 바랄라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용맹했습니다. 두루이데스는 5년 주기의 태음력을 사용하며 전쟁포로나 범죄자, 이 파문자들을 사람 모양의 나무 형틀에 가두어서 잔인한 크레메이션, 화형 인신 제사를 했다. 로마는 이를 너무 야만적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유럽을 정복하면서 드루이드의 유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의 전승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디아마이드 존 맥클럭은 드루이드는 페르시아의 마귀, 바빌론의 칼데아인, 인도의 요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후기 역사가들은 켈트의 성자이자 철학자 드루이드는 우주론과 점성학, 약초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보유했다고 말합니다. 드루이드에 대한 당시의 대부분의 기록은 유실되었습니다. 고대 드루이드는 전승과 유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문헌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루이드는 그들의 지식이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랜 기간의 수행을 통해 전부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고대 드루이드는 고립된 참나무 숲, 그로브의 동굴에서 20년 동안 70개의 수행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들은 지상과 지하 세계의 중개자이며 수호자이다. 요크셔 지방에는 드루이드 템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연대는 후기 철기 시대 약 240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궤베클리 테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제단, 관문, 원형 구조 안에 석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드루이드 템플을 보시면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고인돌의 모양과 용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73년 영화 The 위커맨은 드루이드의 전통을 지키는 영국의 고립된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를 조사하는 기독교도 경찰관이 크레메이션, 불의 희생의식을 당하는 오컬트 영화입니다. 1988년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 레리 하비는 버닝맨 아트 페스티벌을 창립합니다. 이것이 영화 위커맨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축제는 네바다 블랙락시티에서 2024년까지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위커맨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대 드루이드의 전통 메이폴 댄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합니다. 긴 장대에 끈을 교차해서 묶는 이런 놀이가 존재하는 곳은
켈트족 드루이드, 그리고 한반도의 단오제의 단심줄 놀이, 길쌈놀이가 유일합니다. 단오는 양기가 강한 음력 5월 5일 기풍제, 이날을 과거에는 수린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상지존과 맞닿은 날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태종이 그토록 불경하여 열어보지도 못하게 한 신비지사의 구절 조항 79. 여기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나락국자는 일반적으로 성문을 지키는 입구와 긴 칼, 창과 도구, 때로는 왕을 상징하는 옥이 들어갑니다. 그 입구가 만약 동굴의 입구라면 동굴을 지키는 긴 칼과 도구, 옥을 쓰는 제사장의 상징이 되겠죠. 한반도의 고대인의 인골은 170cm가 넘는 장두형의 유럽인의 유전자가 검출된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고대 게르만의 전통인 굴장 무덤이 발견된다. 전 세계의 고인돌의 44%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는 땅만 파면 고대 유적이 쏟아진다. 동아시아인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반도를 아주 오래전에 귀신의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울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로브는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는 고대 드루이드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드루이드의 그로브였다. 중도 유적 사건은 어쩌면 또 하나의 분석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같은 고대사의 비밀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역사학자가 이 영상을 본다면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증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적과 사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두 가설이었습니다. 탄그리쿤, 하늘의 힘. 바로 고대 조선의 단군이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도 전무한 이유가 드루이드의 구전전승에 따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악기가 판치는 샤마인, 할로윈이 다가옵니다. 곧 미국 대통령 선거도 결판이 나겠네요. 자, 오늘의 판타지 고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브맨이었습니다.